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이런 거 막 쏘죠. 그래서 이 초대형 다련장 로켓의 원조입니다. 바로 러시아의 BM-30 스메르치 다련장 로켓 300mm거든요. 이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타가 공인하는 화력 덕후 소련의 다련장 로켓 사랑입니다. 자,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이게 이제 소련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왜냐, 미국하고 싸우면 제공권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면은 공군 불러도 공군이 못 오잖아요. 제공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포병으로라도 화력을 투사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포병 전력을 엄청나게 강화를 시켰고, 그 명분이 이제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다련장 로켓들이 대거로 보이는데 이게 122mm 다련장 로켓이에요. 우리는 다련장 로켓 그러는데 북한은 이걸 방사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련은 이 122mm 다련장 로켓, 즉 122mm 방사포를 얼마나 많이 배치를 했냐 하면은 이 냉전시대 때 사단 한 개 사단에 무려 72문의 이 다련장 로켓을 배치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 육군 같은 경우에 4개 대대가 포병연대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개 대대가 18문씩이니까 이게 다 합하면 72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육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주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신이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다련장 로켓 같은 경우는 군단급 화력에서 운용을 하지 사단급 화력에서는 운용을 지금은 안 해요. 앞으로는 이제 사단 화력에도 이 다련장 로켓이 한 개 대대씩 들어가겠지만 천무가 이제 대량 양상되면, 자, 그런데 소련은 그런 견인포 또는 포신포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다련장 로켓, 즉 방사포를 우리 한국 육군의 그 포병포 숫자와 똑같은 방사포를 그냥 사단에다 쫙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970년대에 미국이 MLRS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은 이 다련장 로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독만 해도 다련장 로켓이 있었는데 110mm 이 정도 아주 작은 구경의 다련장 로켓만 있었으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됐죠. 그런데 그들의 숙적인 미국이 다련장 로켓을 개발한다 라는 첩보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MLRS 개발 첩보에 놀라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우라강이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을 개발했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자, 내가 명색이 화력 덕후인데 양키들에게 밀릴 순 없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이 우라강을 만들었어요. 미국이 이제 대구경 다련장 로켓을 만든다는 첩보를 듣고 우리도 더 크게 만들어 해가지고 220mm 구경의 다련장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122mm였는데 이제는 222mm, 그러니까 위력이 한 2배 이상 커졌죠. 그런데 미국이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MLRS를 딱 내놓으니까 아니 세상에 이게 구경이 227mm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련보다 7mm가 불과 7mm 해봐 1cm도 안 돼 만큼인데 그게 더 굵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어요. 야, 양키들보다 더 굵은 거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당시 이제 MLRS는 사정거리가 32km였는데 우라강은 35km였어요. 그러니까 MLRS보다도 사정거리 더블, 그리고 굵기도 훨씬 굵은 거, 이런 거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명 세계 최강의 다련장 로켓을 만들어라. 1976년도입니다. 이때는 냉전, 정말 완전히 냉전의 절정기로 막 치닫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 정말 소련 이러면은 이때 진짜 무서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 육군님이 NPO 스플라프 연구소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미국 놈들이 MLRS라는 거 만들더라. 화력 덕후 자존심 있지. MLRS에 우리가 밀릴 수는 없으니까 새거 만들어 스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스플라프 연구소가 동지 지금 BM-27 그 우라강 대량으로 발주해 놓으시고 갑자기 또 방사포를 또 만든다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소련 육군이 니네 거는 220mm인데 미제놈들이 227mm라잖아. 포병하면 소련하면 포병인데 우리가 그놈들보다 딸려 써야 되겠냐? 안 돼, 빨리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플라프 연구소가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공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을 건 포병뿐이니까 그럼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이래서 이제 육군이 지금 쓰고 있는 그 프로그 로켓 이딴 거 전부 다 대체할 거니까 양키 놈들 거보다 크고 로켓도 더 많이 들어가고 사정거리도 더 긴 거
초강력 방사포 그렇게 만들어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가 알겠다고 이제 하고는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구 조건이 너무 거창한 겁니다. 일단 미국보다 사정거리 2배, 그리고 뭐 구경도 더 커야 돼, 그리고 위력은 훨씬 좋아야 돼, 성능, 기능 모든 것이 압도적이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76년부터 무려 10년 동안이나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세계 최대의 다연장 로켓 BM-30 스메르치입니다. 이게 이제 1987년 냉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나왔어요. 그런데 87년 이때는 사실은 소련 이제 힘 다 빠졌을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INF 체결하고 88 서울 올림픽 때 원래 그들 자존심으로는 안 와야 되는데 88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고 이제 이때였습니다. 왜 오래 걸렸으니까. 왜 오래 걸리냐? 220mm까지는 그래도 기존에 있던 122mm 이거 키워가지고 날려보내면 되는데 300mm를 하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2mm 탄이 무게가 100kg 정도 됩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122mm 탄이. 그런데 이 300mm 스메르치의 이 탄은 무게가 무려 800kg이에요. 그냥 뭐 거의 전봇대 하나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 800kg짜리를 탄도 중량은 또 이게 240kg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미사일이나 비슷하죠. 이런 것들을 멀리 날려보내려고 하면은 이 안정화 장치, 정밀도 이런 거 얼마나 손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알려드리겠지만은 이 탄의 종류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기능도 무지막지하게 많은 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기능만 보면 이거 세계 최고다. 이게 구현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는 러시아제 무기, 중국제 무기는 실전에 그 성능이 다 구현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사실은 그 제대로 안 되는 거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능은 끝내줘요. 설명서에 나오는 거는. 자, 그래서 70km 이상의 사정거리입니다. 그리고 기반 자체가 마즈 545M인데 이게 바로 스커드 미사일 그거 발사 차량 그거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을 만들었어요. 탄도미사일 쏘는 차량을 갖다가 다연장 로켓 차량을 만들었어요. 왜냐? 이건 뭐 무게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이래서 MLRS, 미국의 MLRS가 227mm인데 12발짜리죠. 그런데 이거는 300mm인데 12발. 그러니까 MLRS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똑같은 수량으로 날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정거리는 70km 이상입니다. MLRS가 당시에 32km였으니까 2배 이상인 거죠. 그리고 로켓은 6종 이상인데 얼마나 다양한 게 있느냐 보시겠습니다. 초창기에는 6종이었지만 나중에 점점 더 많아졌어요. 자, 기본형 55K 이게 그냥 클러스터 탄두예요. 쫙 해서 자탄이 쫙 뿌려지는데 1.75kg 그러니까 미국의 MLRS의 M77 자탄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무게가 1.75kg나 되니까 이거 72개가 뿌려지는데 요거 한 발이 그러니까 로켓 하나가 축구장 1개를 초토화시킵니다. 면적이. 그런데 12개를 쏘니까 축구장 12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차량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첨단 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전차 자탄이에요. 15kg급의 상부 공격 자탄. 열을 추적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딱 쏘면은 하늘에서 딱 분리가 돼가지고 자탄 5개가 딱 떨어지는데 이제 뭐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게 엔진 배기고 확 하는 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을 추적해서 따라가서 위에서 그냥 내려 꽂아버려요. 당연히 탱크, 장갑차 박살 나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 발 쏘면 탱크나 장갑차 5대를 격파할 수 있는 최대 5대를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뢰살포탄.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죠. 파스캄이라고 하는 거. 쐈는데 분리가 돼서 지뢰, 대전차 지뢰가 25발이 각각 떨어져서 적의 기갑부대가 쫙 몰려온다 그러면은 그 기갑부대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이걸 쏴버리면은 이제 대전차 지뢰가 쫙 뿌려지죠. 그러면 이 대전차 지뢰 다 제거할 때까지는 적의 기갑부대가 정지해 있죠. 정지해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냥 또 이 개별류도 대전차 자탄을 또 쏴버리면은 정지해 있으니까 탱크가 정지해 있으면 꽝이지 않습니까? 그냥 지뢰 쏴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자탄, 대전차, 상부 공격 자탄 탄을 쏴버리면 이제 적의 기갑부대 다 제압해버려. 이런 작전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또 있어요. 대전차고 폭탄인데
장갑을 관통하는 관통탄 646개. 아까는 5개예요. 근데 여기는 646개. 관통력은 120mm. 엄청난 것이죠. 이거 그러면 확 뿌려가지고 광역으로 이제 적의 탱크나 장갑차를 광역으로 관통 파괴시키는 이런 대전차고 폭탄도 있고요. 그리고 열압력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나중에 또 나온 거는 정찰탄. 이거 쏘면 여기에서 무인기가 뛰쳐나가요.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채공하면서 정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탄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련이 이 70km급의 사정거리를 개발한 이유가 뭐냐. 당시에 뭐 군단급 작전 해봐야 한 40km 이 정도 안팎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 또 나토 같은 경우에는 군단 작전하고 사단 작전 하면 그 뒤에 반드시 항공기지를 만들어 놓죠. 그렇게 해서 그 항공기지가 와서 쏴주고 또 미국은 또 나토는 그때 공격 헬기들을 엄청나게 운영을 했으니까 그 헬기 부대들이 그 후방에 있어요. 그 헬기 부대까지 군단급 지원하는 헬기 부대까지 때려버리는 이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사정거리를 70km로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야전포병을 거의 뭐 전략포병 수준까지 끌어올린 초대형 방사포 시대를 열었습니다. 300mm니까요. 그래서 뭐 북한이 최근에 300mm 방사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스멜치 짝퉁입니다. 야, 사단급에 이런 무기 배치되는 거 봤냐? 이제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려고 딱 했는데 문제는 1987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련이 망하기 일보 직전의 때였어요. 그래서 소련은 이것을 사단에 배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망해버렸어요. 러시아는 이것을 이제 소련을 인수를 했는데 처음에 이 스멜치를 이렇게 대량 구매해가지고 육군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스멜치는 해외 판촉용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이 팔았어요. 자, 그래서 알제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인도, 뭐 중국은 소량, 쿠웨이트,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UAE, 베네수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련 주변에 있던 나라들, 독립국가들 이런 나라들 위주로 팔고 이제 남미의 베네수엘라 그리고 중동의 이제 UAE, 쿠웨이트 친미국가인데 의외로 또 샀어요. 또 쿠웨이트가 보면은 중국제 자주포도 사고 의외로 또 이런 것 좀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자, 고객님 보셨죠? 일단 사인부터 하시죠 해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중국이 소량 사갔어요. 중국이 소량. 이거 사가가지고 중국이 연구용으로 사간 겁니다. 왜? 뺏기려고. 그래가지고 뺏겨버렸어요. 뺏겨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성능과 재원을 더 업그레이드 했는데 생긴 거, 크기, 뭐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더 싸게 팔아버립니다. 오리지널보다 우리 사람 제품이 더 싸고 좋다 해. 이렇게 다 팔아버리죠. 이제 스메르치는 이 중국제, 이게 이제 PHL-03이라고 하는 건데 2000년대 초반에 이걸 만들어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PHL-03 때문에 이제 스메르치는 더 이상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저놈의 스키들이 이런 스키 이제 이렇게 아이 정말 의리 없는 스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짝퉁 최강이다 해 이제 이렇게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북한 같은 경우도 이걸 또 뺏겨서 300mm 방사포를 만들고 또 그걸 더 크게 키워서 대구경 방사포 또 더 크게 키워서 초대구경 방사포 미사일을 갖다가 초대구경 방사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치면 이제 에테킴스 이런 걸 600mm 이런 거 그건 뭐 방사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미사일이죠.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주변국에 팔고 결국 이제 러시아가 조금 돈이 생겨서 한 100문 정도 사가가지고 이 수도 인접해 있는 사단에다가 배치를 했다라는 그 초대구경 방사포의 원조 스멜치. 야, 이거 우리가 제가 이 밀리터리 매니아 덕질할 때 정말 이야 이 최고다 이거 불곰 사업으로 우리가 좀 가져오자 뭐 이런 생각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짝퉁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우리도 천무 다른장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지금 이제 좀 우습게 보이는 그런 무기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뭐 한 20-30년 지났으니까요. 자, 스메르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